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대한 절제, 자기 관리에서부터 사전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디지털 활용 습관을 들이는 방법과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앞에서 우리 네, 승지연 연구원님과 이혜국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숨이 나오죠.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네, 물론 이 두 분께서 이렇게 디지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짠 하고 자 만병통치약입니다 하고 해결안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우리 그 식습관에 의해서 치아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요즘은 교정 안 하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턱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먼지 때문에 아이들 속눈썹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가 막 어깨도 아프고 이 근육통의 안구 건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이 좀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꼭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른들 중에서도 원래 8시간 누워있고 8시간 앉아있고 8시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게 가장 이제 건강한 신체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안구 건조에 이게 근육통에 업무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하면 더 했지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과 멀리 해야 돼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혜국 교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달라진 더 심각해진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면 서서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급격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이제 변화의 위험에 노출이 됐었는데요. 그럴 때 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께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지켜야 될 규정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죠. 그래야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고 학교 안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해주는데 실내 신고 운동장에 나가면 안 돼. 종치기 전에 수업 종치기 전에 들어와야 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런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라든지 집에서 무언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이전에 아이들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뿐 아니라 뭐 대학생, 성인들도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네,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웰빙 교육 방법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제 계층의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디지털 웰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한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따져보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즐겁게 하고 뭐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하고 이러면 우리 다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이런 것처럼 참 좋은 그런 건강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디지털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밥 잘 먹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정보를 편식하지 않고 잠 잘 자고처럼 필요할 때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의 어떤 수면이라든지 이런 게 방해가 된다면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공부를 활용하고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미를 누리고 또 디지털 규칙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런 규칙을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정직한 것처럼 내가 디지털 경험을 한 게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사실대로 경험을 나누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디지털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디지털을 꿈을 이루는 데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웰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고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죠. 그러면 잠시 이게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갖춰야 된 이런 디지털 웰빙 리터러시 하우스, 우리 이걸 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 9가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 데이터, 컨텐츠, 미디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태도와도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주로 능력과 지식과 능력에 조금 더 관련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량은 알고 보면 디지털 러닝 리터러시, 네, 디지털 학습 역량에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디지털 미디어하고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나만 빼고 다 이미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뒤처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학습 리터러시, 러닝 리터러시가 이 바닥에 아주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줘야 하는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죠. 양쪽의 디지털 윤리 역량과 그다음에 관계 역량. 이거는 이 디지털 하우스를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없으면 5개의 역량이 가운데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리터러시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건강한 집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러한 능력만 갖추고 또 이제 윤리와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어찌 보면 디지털 악당이 되기 쉽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바로 그런 걱정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역량하우스의 이 지붕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웰빙 리터러시는 우리 앞에서 이유택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래 기반에 이렇게 이런 기둥들, 내장재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아래 이런 것들이 모두 고르게 갖춰져 있을 때 제대로 지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건강한 지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웰빙 리터러시 하면 우리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 5가지 역량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우택 교수님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해충들 중에서 뭘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허위 정보 정도 수준, 요거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학습 리터러시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런 뭐 피싱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래나요? 학습 집중도도 저하되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양쪽에 윤리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이 이제 좀 있어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텐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바이러스 없는 상태에서 지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웰빙 리터러시 지붕이라 함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장재들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부터 정답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주고 그리고 그 정답을 맞추면 와 잘했어 이렇게 교육을 해왔고 우리 역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방식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Q&A를 통해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이혜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에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학교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우리 특히 이제 카톡이나 SNS로 학교 폭력이 말보다도 그게 더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원격 수업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디지털 활동을 하면 학교 폭력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디지털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기에만 증거가 남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을 겨냥해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익명의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런 활동이라고 하면 친구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게시물을 남기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 우리는 다 익명 활동 안 해. 이러면 또 나중에 실제 익명을 접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럼 그때서야 본물 터지듯이 막 이런 악플을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2018년에 부산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디지털 코러스라고 하는 자유학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부산에 있는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학기짜리 커리큘럼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이걸 하게 됐던 건 그렇다고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걸 타이틀로 하면 우리는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 코러스라는 이름 하에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하니까 일단 학생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인공지능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인포 영상 제작을 하기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교폭력 예방교육, 윤리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의 정재영 교수 연구팀에서 준비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다 올라간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전 사후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천 측면에서 이런 데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윤리적인 교육 프레이밍 그 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미래 교육이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숨겨진 의미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또 더 재밌는 건 그 참여한 교사들의 이 DQ 효과성 분석도 같이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거고 디지털 윤리가 이런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실은 저희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니고요. 구글 고객센터 쪽에서 이전에 저희가 구글과 같이 교육할 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끔찍하죠. 우리 아이가 이틀 만에 500만 원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를 했대요. 네,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기기 계정에 우리가 이제 보통 신용카드 정보를 추가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결제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 사용이 되면 안 되는데 입력하고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알지만 거기서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공유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부모 계정에 추가되어 있는 결제 수단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신용카드 정보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력 좋은 아이들 많잖아요. 부모 몰래 계정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카드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부모님께 그 문자 메시지가 가는데 그걸 몰래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구글 문의센터에 왔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용돈으로 받은 현금으로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결제하는 거. 이건 좀 많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녀가 절대 결제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믿지만 우리 아이 말을 믿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기억도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 거의 이런 경우는 없대요. 내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잘못 결제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 구글에서 이걸 다시 환불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글 플레이에서 뭔가 결제를 하는 게 또 학교폭력 수단으로도 악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미성년자 무단 결제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결제 수단을 한 번 추가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수단을 이제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휴대폰과 함께 보관하지 말라. 신용카드를 빼서 보통 우리 그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핸드폰 지갑에 같이 넣어두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신용카드를 휴대폰과 함께 보관하지 말고 아이들이
몰래 빼서 그걸 보고 또 엄마 휴대폰 번호로 이제 승인 온 것들을 그걸 지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계정을 자녀와 공유하지 말고 계정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네, 앞에 우리 이유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제 화면은 내가 뭘 결제했는지 꼼꼼하게 네, 어디에서 뭐 결제했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네, 플레이 고객센터나 개발사에 문의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 보면 요건 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방법보다는 지켜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 패밀리 링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패밀리 링크로 가입을 해서 그 패밀리 계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어디에 로그인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네, 뭐 얘기를 보니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행평가 발표를 못한 모양이에요. 네, 이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요즘은 학교에서 단체로 이메일 계정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할 때 이렇게 보안과 감시를 위해서 이제 구글 패밀리 링크로 가입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학교에 가서 로그인해서 그 파일을 띄워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려고 학교에 로그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부모님이 새롭게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기에서 부모님이 승인을 눌러줘야지만 네, 수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행평가 발표를 하지 못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패밀리 링크로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했었다가 패밀리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구글 사이트를 제작한다거나 구글에 있는 유용한 도구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그걸 해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또 많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수업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세요. 이름은 가명이지만 네,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인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려면 이제 노트북으로 뭐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지털이 너무 과노출이 돼서 더 걱정이다. 원래는 이제 직장 맘이셨다가 이 4학년짜리 남자아이와 7살짜리 네, 그 형제들이 너무 게임만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루묵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게임 중독이라고 표현한 건 좀 과하다 싶긴 했지만 이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된다는 명선진 목사님,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초등학교 6학년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4학년 때였고 네, 6학년 때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자기 이제 좀 쉬어 그럴 때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작곡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인포 영상 제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을 인포 영상으로 제작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아이가 4학년 때 만들었던 인포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고급진 언어를 쓰냐? 네, 그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의 장점은 스스로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4학년 수준이니까 4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 언어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그냥 4학년 수준에 맞는 그 언어로 익숙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아날로그 국어사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다시 찾아보고 꼬리물기 검색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 이 정의는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스로 더 고급진 언어를 쓰면서 4학년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작했을 때, 뭐 행아웃을 이용하기도 하고 줌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계속 등교가 늦어졌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들께 빨리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 교육청 통해서. 자, 이게 줌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하는 방법을 연수를 해드리겠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제주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신청은 하셨는데, 저희가 줌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아니, 이제, 실은 이게 카톡 내용이 아니라 저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왜 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 혹시 선생님 어떤 문제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그건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교육하시는 분이면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충격을 되게 한동안 오래 갔었는데 우린 그렇습니다. 한때 줌을 쓰지 말라고도 했죠. 그리고 지금 요즘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더타운의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은 열심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게더타운 18세 이상만 쓰는 거였네? 이건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니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블로그에 올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한때 하지 말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뭐 대형 참사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제 게더타운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캐리스에서 그 게더타운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부적절하다. 만 18세 이상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희 수업할 때 아이들이 책을 만들고 그 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더타운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인데요. 네, 빠르게. 오른쪽은 토끼가 사는 곳, 왼쪽은 무서운 사자가 사는 곳, 뭐 토끼와 사자가 등장하는 그런 동화책 내용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너무 적절하게 담고 있는 공간이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경하면서 우리 다 즐겁게 그 책을 연상하면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걸 제작하는데 만 18세 이상과 18세 이하 이게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자, 이 게더타운은 18세 이상만 쓸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너희들이 한번 사용해 보면서 그리고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아이들과 같이 토론해 보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니 그러면 이걸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토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답을 찾게 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질하게 만드는 제페토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로그인을 하면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기도 하고, 네, 다양하지. 뭐 캐릭터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현질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 이거 가지고 기억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참 한류가 막 뜨고 있으니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글 티셔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페토를 활용해서 저렇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같이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디자인한 걸 적용해보고 그냥 우리끼리 디자인했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적용해보고 입어보고 춤도 추게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현질이라고 하는 거, 사이버상의 현질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상의 어떤 그런 뭐 온라인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현금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현금을 보기가 쉽진 않아요. 대부분 카드를 쓰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또 더군다나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디지털 경제 교육도 필요합니다. ATM 기기는 어떻게 돈을 먹었다 뱉었다 할까요? 온라인 상품권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깊게 들어가자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디지털 경제 교육으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 벼룩시장 했었잖아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벼룩시장 할 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팔 때 이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팔기 위해서 난 어떠한 광고를 할 것인지 그런 문구를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5학년 학생이 만들었던 건데요. 행운의 비누꽃, 한 송이에 900원, 두 송이에 1,500원. 게다가 이 꽃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예쁜 빨간 꽃만 팔릴까봐 걱정돼서 꽃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5학년짜리 아이가 만들었다니. 네,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도구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특수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우리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 학생도 이상하게 게임은 몰두를 한다. 근데 장애 학생이 네, 이러한 정보에 더욱 취약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로 무엇을 할지 몰라서 네, 이걸 주면 아이들에게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 망가뜨리거나 네, 그럴 수 있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장애 학생일수록 일단 인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디지털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건강한 프로그램, 건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줘야 게임은 스스로 배우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근데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더 재미있는 그런 학습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면 그쪽도 더 재미있게 하겠죠.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이지만 네, 이렇게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오토드로우라고 하는 걸로 자기 이름을 표현해 본 건데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참여했었죠. 네, 그리고 또 요건 재밌는 게 우리 장애 학생의 자녀,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 같이 와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언니가 장애가 있어서 나는 항상 피해를 본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언니랑 같이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친해진 거예요. 누나랑 같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네,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고 친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장애 학생들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가족 간의 어떤 우애를 다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범죄 청소년. 그 아이들은 디지털과 가능한 멀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이 우려내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청소년 유코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 군데에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놀라운 변화를 얻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검정고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이번 뭔가 던진대요. 야, 네가 공부해서 뭐해? 우리가 공부해서 뭐해? 네, 이런 분위기,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랬던 학생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VR 아트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와의 뒷이야기도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에 교육을 했거든요. 2월 달에 4주 동안 제천까지 내려가서 2시간 반이나 걸렸지만, 근데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던 아이가 4월 달에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고 뭔가 저런 VR 아티스트로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아이들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잘 쓰면 우리 다 우려하고 있지만, 네, 저 미래 교육, 그러니까 미래 직업을 갖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세상을 품은 아이들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은 아니었죠. 네, 그 퇴소 3월인데 그때까지 이런 프로그램 계속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더라고요. 네, 이제 또 마지막 사례인데요. 건강 취약 청소년의 경우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그 캔틴 스쿨의 소암을 이제 회복한 그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기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그럼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디지털 아트, 이 아이들의 감정을 끌어들이는 그런 진로 쪽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일단 먼저 여쭤봤죠. 이게 특히 이 VR 기기를 쓰고 있는 게 아이들에게 위험하진 않을지, 어느 정도 시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 가면서 같이 체크를 했는데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결과물이에요. 네, 참 짠하죠. 남과 다르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어제는 지나버렸고 오늘은 선물이다.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이런 일러스트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티스트로 내지는 그런 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더 자기가 챙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앞에 이유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버 불링이니 뭐 해킹이니 디지털 음란물이니 우리 불법 도박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위험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프레이밍을 전환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디지털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제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좋은데 취업하는 그런 세상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1인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대여섯 번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강한 힘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방법론으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채팅창으로 이 파일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는 건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관심을 두되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도 해보고 아이들과 같이 뭐 뭔가 창작을 해보고 어른들은 해보지 않아 놓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활용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넛지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